자, 1번. 발전기의 동그라미 90도 늦을 때의 동그라미죠. 그러면 90도 늦는 거는 누구? L이죠. 그때 전기자 반작용 뭐다? 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여기도 봐요. 발전기죠. 2분의 파이 라디안 앞서 있대요. 90도 앞서 있는 거 누구예요? C. 그러니까 무슨 작용? 증자작용. 자, 3번. 그게 말했다. 아우, 잘하셨다. 무부하 포화 곡선에 대한 설명이죠. 무부하니까 단자전압. 전격하면 안 돼. 전격은 부하가 있었을 때 전격. 무부하니까 무부하 단자전압. 그 다음에 계자전류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인데 사람 시험이 몇 개? 그때는 감자적용이구나.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이고 이때 포화 계수 같은 말 포화율. 포화율이란 포화전의 비율인 BC-분의 포화가 시작되고 나서의 그 값 C-C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안정도가 좋은 거죠. 기계는 커야 되고요. 전압 변동률 작아야 되고요. 전기자 반작용 작아야 되죠. 정답은 1번. 그걸 잘 맞네. 오,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다 지금 5번까지는 맞는 게 맞아요. 자, 6번 틀려도 됩니다. 자, 볼게요. 정격 전압이 1000, 정격 전류가 500A라는 뜻이죠. 요거 잘 해석하시고. 그때 역률 90%의 삼상동기 발전기에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 단락비는 1.3입니다. 그러면 뭐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단락비 공식. 단락비는 정격분의 단락 전류가 되는 거죠. 정격이 몇 암페어요? 500이요. 단락 전류 얼마예요? 알 수 없지요. 그때 단락비가 얼마예요? 1.3. 끝났죠. 그러므로 IS는 1.3 곱하기 500 얼마요? 650 나와요. 그래서 단락비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병렬 운전시키는 경우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주파수 같아야 돼. 그쵸? 위상도 같아야 돼. 파형도 같아야 돼. 회전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2번이죠. 자, 8번. 병렬 운전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뭐가 발생한다? 무효 순환전류가 발생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 맞았어요. 9번. 동기와 전류가 흐를 때가 언제냐 물어봐. 동기와 전류, 그렇죠. 유효순환 전류 말하는 거고 이때가 언제다? 위상차.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기전력 위상의 차가 있을 때. 자, 10번. 주파수가 틀리면 어떤 현상? 난조. 그죠? 진동이 생겨요. 네, 4번 딱 보이시죠? 출력, 요동, 권선, 가열. 자, 11번 무효 순환 전류를 계산하시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순환 전류는 지금 요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이걸 하나의 임피던스로 보면 임피던스 두 개가 지금 이거 병렬이에요,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자,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전부가 다 일로 가는데 병렬이에요? 직렬. 그러니까 두 개 임피던스 합한 것 분의 그 둘 사이의 전압차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므로 2 곱하기 5 10분의 100 그래서 10A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12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8 곱하기 900은 6 곱하기 뭐와 같아요? 1200과 같아요. 바로 나와야죠. 이렇게. 자, 13번 제일 어려운 문제, 버려도 되는 문제, 안 봐도 되는 문제 마지막에 풀게요. 자, 14번 문제 보세요. 두 대 동기 발전기가 이렇게 있어. 근데 A 발전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대요. 자, 그럼 A 기기의 역률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고. B 기기의 역률은 높아진다 그랬어요. 1번이에요. 손댄 건 역률 작아지고 안 손댄 건 역률이 높아집니다. 자, 15번. 난조 방지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빡 떠올려야 되는 네 글자가 있어요. 재, 동, 권, 선. 그렇죠. 2번. 자,
자, 16번. 난조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 제동관선 설치해야죠. 축세류는 뭘 위한 거게요? 관성 모멘트 증가예요. 일정 값을 유지시켜 줄 수 있죠. 플라이휠이죠. 그 다음에 조속기의 감도를 예민하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전기자 권선의 저항을 작게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관계없어요. 자, 17번. 돌발 단락전류 제한은 누설. 자, 동기, 전동기란 이제 우리가 전기적 에너지를 투입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 에너지가 나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삼상선이 있어요. 입력선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툭 튀어나왔거든요. 요렇게. 여기에다가 삼상 전압을 인가를 해줄 거예요. 전압을 넣어주면 뭐가 흘러 들어가? 전류가 흘러 들어가. 어디로 가요? 고정자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전류는 직류가 아니죠. 교류가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앞으로도 똑같아요. 삼상 교류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뭐가 생기냐?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회전하는 자기장. 돌아요. 그럼 회전 속도가 있겠지. 이 회전 속도는 뭐에 달려 있어요? 어차피 이게 극수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에 달려? 주파수요. 전압을 몇 헤르츠짜리 전압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 회전 속도가 결정되는 회전 자기장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원리만 한번 볼게요. 자, 이걸 A상, 검정색, 빨간색이 120도 뒤에서 나오는 B상, 파란색은 또 거기서 120도 떨어져서 나오는 C상. 이걸 이제 합성하면 이런 식의 파형이 삼상 교류 전류가 흐르게 돼요. 쟤한테. 자, 그러면 이쪽이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 반대 방향이니까 나오는 전류가 되겠죠. 기준을 여기, 이걸 T초, 그 다음에 그 다음이죠. 시간 순서상 얘가 T-초, 그리고 여기 T-초. 시간이 지나가면서를 얘네 세 구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생기는 자기장을 한번 볼게요. 자, A상이죠. A상으로 현재 들어가는 전류가 나오고 있고, 이 권선이 들어가서 꺾여서 반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의 짝꿍인 요 스몰 a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니까. 오케이요? 자, 그때 요거 애들 보세요. B상하고 C상은 둘 다 어느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이죠. B상 나오는 방향, C상도 나오는 방향, 120도씩이잖아요? 그러면 B가 여기서 나오면 B하고 짝꿍, 스몰 b는 들어가는 방향일 거예요. 다 180도니까. 그죠?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얘 짝꿍 스몰 c는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라고요. 지금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죠. 이런 자기장. 여기서는 어때요? 이렇게 가죠. 이런 자기장이 발생해요. 그럼 벌써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여기가 시계로 따지면 9시 방향이죠. 여기 가요. 자, 이번에는 요 T 다시 구간을 볼게요. 이번에는 B상만 들어가. A상하고 C상은 지금 나오는 방향의 전류인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B상만 들어가. A상하고 C상은 나오는 전류야. 그럼 서로 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 전선이 같이 연결된 스몰 b는 반대, A도 스몰 a 반대, 스몰 c 반대, 얘랑 반대, 얘랑 반대, 얘랑 반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나오니까 이런 자기장 가겠죠. 얘는 지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이런 자기장, 얘 약 1시 방향이죠. 오게 돼요. 자, 이번에는 C 다시 시간 좀 지나서 C만 들어가요. A랑 B는 나오는 전류 방향이야. 그럼 얘랑 180도니까 얘는 나올 거고, 얘랑 180도니까 얘는 들어가고, 얘랑 180도니까 얘도 들어가고, 요 방향이 전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을 보니까 얘도 들어가죠. 요렇게 감싸지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얘 나오죠. 요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얘는 한 5시 방향 되겠네요. 어때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자기장이 여기 이렇게 간다고요. 계속 회전해요. 그래서 삼상의 전류가
이제 전류에 거의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속으로 인해서 이 자속이 이제 회전하게 되는구나. 요것만 보시면 돼요. 결론, 삼상교류 전류가 흐른다. 뭐가 반드시 생긴다?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자기장이 생겨.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 돌겠죠. 따라 돌아요. 무슨 속도로? 자기장 속도로 똑같이 돌아요. 그래서 동기 속도로 돌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 동기 속도가요, 엄청 빨라요. 진짜 빨라요. 그래서 멈춰 있잖아요, 지금. 이 계좌 어때요? 이 계좌가 돌 건데 계좌 멈춰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회전 자기장의 속도가 이 속도로 가요. 만약에 이극이라고 치면 우리 상용 주파수 60Hz 들어갈 거니까 엄청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멈춰 있던 게 저 빠른 속도를 한 번에 따라잡아서 같이 돌겠어요? 절대 못 돌아요. 얘요? 절대 못 돌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 핵심 포인트,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 거, 얘의 시작이에요. 시작 어떻게 할래? 이거 물어본다고. 자, 나오죠. 기동법. 동기 전동기의 기동 토크, 그러니까 처음 움직이려는 토크는 0입니다. 어떻게 0이냐?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회전 자기장이 회전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계좌도 자속을 갖고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여기가 S극이고 N극이라 해봐. 얘네 둘이 끌어당기는 뭐가 발생해요? 인력이 발생하죠. 얘를 처음에 물어줘요. 근데 얘 속도가 빠르니까 얘는 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 주자, 얘 다음 누가 와요? S가 와. 그러면 얘네들은 또 서로 무슨 작용을 해요? 반발력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냐면 딸깍, 딸깍, 끝. 딱 얘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바로 움직이지 못하더라. 이게 이 동기 전동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 요거 시험 문제 나오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동시킬 수 있답니다. 1번 자기 기동법. 셀프 기동이에요. 셀프. 스스로 돌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약간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속도 틀어졌을 때 스스로 토크를 만들어내서 역토크 걸리게 했던 게 누굴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제동건선. 그랬잖아. 발전기 부하를 갑자기 막 많아져가지고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어. 그러면 계좌가 역토크가 스스로 걸려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반대로 가니까, 토크 반대로 가니까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얘 이용해요. 제동건선을 씁니다. 그래서 토크가 걸리게 만들어줘요. 왜? 가만히 있으면 자기장이 도니까 뭐가 생겨요? 자속의 변화량이 생기죠. 그럼 여기 기전력 발생하겠지. 따라 돌기 시작해요. 토크가 생겨서.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 그게 자기 기동법. 아니면 두 번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괄만 보고 넘어가요. 두 번째는 이 계좌 녀석한테요, 발전기를 그냥 달아줘요. 그래서 돌려요. 그게 누구? 우리가 쓰는, 그냥 흔히 쓰는 교류 전동기. 그걸 우리 유도 전동기를 하거든요. 유도 전동기를 달아서 얘를 살짝 빨리 돌려줘. 한 바퀴 팍 돌려줘. 그럼 이제 속도가 붙었으니까 아까 이게 회전 자기장이랑 같이 N극이 S극을 물어가지고 같이 돌 수 있겠죠. 얘 이제 회전 속도가 빨라져서. 자, 여기서는 고려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그러면 계좌 돌려줄 거지. 어느 정도 속도로 돌릴 거야? 저 동기 속도랑 똑같이 돌릴 거야? 아니면 동기 속도보다 좀 느리게 돌릴 거야? 아니면 동기 속도보다 좀 빠르게 돌릴 거야?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어떻게 돌릴까요? 멈춰있는 계좌, 회전하고 있는 자기장, 얘 맞춰서 같이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얘를 무슨 속도로 돌려야 돼요? 1번, 이 속도, 돌고 있는 속도와 똑같이 돌려요? 아니면 이 돌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좀 돌릴까요? 똑같이? 자, 힌트를 드리면 유도 전동기는 계속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한두 바퀴 돌리고 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적게? 자, 또 한 번 힌트를 드리면 항상 모든 그 힘에는 관성이라는 게 작용을 하죠. 그치, 빨리. 왜? 내가 얘를 좀 빨리 돌려도 결국에는 뜯어내면 점점 이제 속도가 뚝 떨어지죠. 계속 빨리 못 돌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얘를 기동시킬 때는 유도 전동기의 속도가 이 동기 속도보다는 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떼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결합해서 같이 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속도를 한번 보세요. 속도는 P분의 120F야. 그쵸? 그러면 유도 전동기에 똑같은
똑같은 전압이, 동기 전동기도 유도 전동기도 똑같은 전압을 쓴다고 했을 때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걸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도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자, 유도 전동기의 속도와 동기 전동기의 속도가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들어가는 주파수가 같아요, 지금. 그럼 이제 극수로 조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도 전동기의 극수가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 어찌해야지 얘 속도가 더 빨라져요? 작아야 돼요. 그쵸? 그냥 많이 작게 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극만, 한 세트 극만 빼면 돼요. 한 세트 N극, S극.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 전동기 극수보다 딱 한 세트만 적으면 되더라. 이 극만 빼면 됩니다. 그럼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 그럼 시험 문제에 유도 전동기 극수는 얼마게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이 관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P분의 120F를 대입해. 그러면 얘가 뭐 예를 들면 동기 속도가 1800이고 60Hz일 때래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럼 그때 극수 얼마 나와요? 60Hz일 때 P는 4극 나오거든요. 요거 계산하면 동기 속도가 1800이고 그때 주파수 60Hz 들어가면 P는 4극이 나와. 그럼 너무 반갑잖아요. 사지선다에 4가 있거든요. 4를 바로 찍어. 틀리겠죠. 왜? 이건 동기 전동기의 극수지 유도 전동기의 극수가 아니잖아.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보다 몇 극? 2극 작게. 정답은 2극이란 말이야. 이거 빠지지 마시라고. 이 문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제동권선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나옵니다. 아까 잠깐 제동권선 보셨지만 어떻게 생겼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생겼는데 얘네들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단락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그럼 왜 단락을 한다 그랬어요? 네, 단락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4번. 고전압이 6기가 되면은요, 절연 파괴될 수 있으니까 단락을 시켜서 전압을 크게 계속 걸게 하지 않고 순환 전류를 돌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뭔가를 단락시키겠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정답은 다 하나예요. 예, 절연 파괴 방지 위험. 그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자, 문제 2번입니다. 50Hz고 500rpm의 전동기에 직결하여 이것을 기동하기 위한 유도 전동기의 적당한 극수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답은 있지만 그래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저 전동기의 극수가 몇 극 나와요? 12극 나오지 않아요? 그죠? P분의 120F가 500이니까 얘가 50Hz니까 요 둘이 바꾸면 P는 500분의 120에 50이니까 딱 12극 나오잖아요. 그쵸? 12극인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유도전동기 극수를 물어보니까 12극 마이너스 2극 해서 몇 번? 10번. 10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3번. 동기기에서 제동권선의 역할로 알맞은 거 몇 번이요? 제동권선 하면 두 가지 역할이죠. 난조방지, 기동토크 발생. 두 개입니다. 다시 한번 난조방지, 기동토크 발생.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난조방지밖에 없으니까 4번이죠. 자,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끝났어요. 전동기에 출력했잖아요. 발전기 출력이랑 똑같죠? 그죠? 봐봐요. P 아웃풋은 V, I, 코사인 세타 말고 사인 부하가 와트다. 기억나세요? 동기 발전기 출력이랑 똑같아. 자, 근데 이름이 달라집니다. 발전기에서 얘는 무슨 전압? 단자 전압. 발전기에서 이는 무슨 전압? 유도 기전력. 자, 이제 입장 차이가 있죠. 이제 전동기로 바뀌었잖아요. 전동기에서 V는 무슨 전압? 무슨 전압?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틀려도 되잖아요. 무슨 전압? 이러실 거예요? 그죠? 공급전압 넣어주는 전압이잖아요. 우리 입장이 바뀌잖아요. 발전기는 전기자에서 전기가 나가고 전기자로 전기가 들어오죠. 그쵸? 그래서 공급전압. 얘는 그럼 무슨 전압?
이럴 거예요? 왜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직류 발전기를 그렇게 고생해서 해놨는데 직류 전동기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동기 전동기에서 부하각이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위상차를 의미하는가? 공급 전압과 역기전력의 위상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에 똑같아요. E와 V 사이의 위상차가 델타, 부하각인데 발전기일 때는 기전력과 단자전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동기일 때는 역기전력과 공급전압이라고만 표현을 해. 입장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자, 토크도 보세요. 변한 게 1도 없어. 똑같죠? 자, 토크는 9.55 회전 속도분의 출력입니다. 뉴턴 미터죠. 이걸 킬로그램 미터로 환산하면 0.975 곱하기 회전 속도분의 출력입니다. 우리 직류 전동기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변함이 없다 그랬죠. 토크는. 이렇게 되더라.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크도 나와 있고요. 자, 5번. 동기 전동기의 특징이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동기 전동기 속도 제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잖아요. 계속 한 번 정해지면 주파수 한 번 정해지면 계속 똑같이 돌잖아요. 일정 속도 구현. 그래서 얘는 속도 제어 불가능해요. 한 속도로 계속 갈 거니까. 자, 기동 토크가 뭐였다? 빵이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계좌에 뭐가 필요해요? 여자기가 필요해요. 왜? 계좌를 N극, S극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까도 기동시키고 나서 기동시킬 때만 직류 전압은 빼고요. 기동이 되면 바로 다시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물려서 가거든요. 그리고 얘는 계속 일정 속도 구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뒤틀린단 말이에요. 난조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런 반면에 이게 단점. 장점은요, 요거 이제 곧 배울 거고, 오늘 배울 수도 있고, 내일 배울 수도 있고, 어쨌든, 요거가 또 장점이야. 속도가 늘 일정하게 구현이 돼. 그러니까 약간 정교한 작업할 때 쓰면 참 좋겠죠. 맨날 똑같은 속도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요. 늘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용도를 좀 볼게요. 동기 전동기의 용도가 어떻게 되냐? 자, 잘 나오는 거 이거예요. 분쇄기, 압축기, 하나 더. 송풍기요. 그리고 속도와 주파수 일정하니까 시계로도 씁니다. 전기시계, 오실로스코프. 근데 이건 잘 안 나와요. 얘가 나, 주구장창. 다음 중 동기 전동기의 용도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 크레인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이제 크레인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더라.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것까지 보면 동기 전동기 끝났어요. 진짜 동기 전동기 볼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고 한번 볼게요. 동기 전동기 용도가 아닌 거 바로 나오죠. 몇 번? 기중기 누구 거? 들어 올리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힘센 전동기 누구 있었죠? 직관. 자, 2번. 정답 몇 번? 오답률 되게 높아요. 2번 문제. 속도 제어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냥 계속 한 속도인데. 그래서 정답 4번. 네,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럴듯 하잖아요. 그쵸? 자, 진짜 이제 마지막. 요거 보고 이제 끝날 거예요. 자, 드디어 나옵니다. 동기, 조상기. 자, 조상기는 위상 조절 기계고, 동기 전동기를 저 조상기로 쓴다 그러면, 저렇게 위상을 조절하는 기계로 쓴다 그러면, 이름이 요렇게 불러요. 동기 조상기야, 동기 전동기로 안 부르고. 그래서 얘는 동기 전동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를 부하값이랑 전압을 다 일정하게 맞춰놔.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바꾸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계좌 전류값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기 전동기 전기자 전류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계좌 전류를 무진장 갖다가 막 집어 넣었대요. 여기까지 간 거죠. 이걸 우리는 뭐 시켰다 그러냐?
과여자 시켰다 그래요. 일정하게 전압 일정, 부하 일정하게 딱 유지시켜 놓고 계자 전류를 막 증가시키면 전기자 전류가 당연히 증가하는데 이때 전기자 전류의 특징이 무슨 전류냐? 진상 전류더래요. 이렇게요. 반면에 부하 일정하게 전압 일정하게 딱 맞춰놓고 이제 계자 전류를 감소시키는 거야. 막 감소시켰더니 전기자 전류가 지금 증가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전기자 전류 특징을 봤더니 이때 전기자 전류는 지상 전류라는 거예요. 뒤진 전류죠. 앞선 전류고요. 얘 봐라. 내가 여자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따라서 위상이 바뀌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 아까 선로에다 달아놓고 지상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얘를 갖다 과여자 시키면 진상전류가 들어가면서 위상을 서로 똔똔이 맞춰주죠. 앞서고 뒤지고 하니까. 아까 반대로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했어. 그래가지고 이 전선로에 진상전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부족여자 시키면 되겠죠. 자, 여자를 적게 하는 거. 부족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족여자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전선에 지상전류가 무진장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진상전류와 지상이 합쳐지면 똔똔이가 되겠죠.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위상을 조절하는 기계로 쓴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정확하게 세 가지가 나와요. 1번, 얘요. 전기자 전류 크기가 가장 작을 때, 그때는 역률이 얼마일 때다? 1일 때요. 이때가 제일 좋은 거죠. 전기자 전류가 크기가 가장 작을 때. 그럼 두 번째, 과여자 시킬 때. 과여자 시키게 되면 그때 어떤 특징을 보여요? 진상 전류를 흘리게 해줘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 내가 과여자 시키면 그때 이 동기, 전동기는 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과여자를 시키게 되면 진상 전류를 흘리게 시켜주는 콘덴서의 역할을 해. 혹은 얘 다른 이름, 커패시터로서의 역할을 한단다. 왜? 진상 전류를 계속 넣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겠어요? 그러면 내가 부족 여자를 시키면 그때 동기, 전동기는 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리액터 역할을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일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동기 조상기다. 그래서 이런 곡선이 V곡선, V자로 보인다 해서 V곡선이라고도 하고요. 이 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래서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나오면 뭐라고요? 동기, 전동기. 조상기로 쓰인 거. 자,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기기가 변압기거든요. 전압 변성해주죠. 발전소에서 수용가로 가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무효 값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쵸? 뒤지거나 앞서거나. 보통은 뒤진 것들. 그러면 여기에다가 동기 조상기를 이렇게 달아요. 동기 전동기를. 그래서 너무 지상이 많이 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과여자 시키면 되죠. 너무 진상이 많은데 그럼 여기서 뭐하 시키면 돼요? 부족여자 시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역률을 일로 잘 잡아서 수용가로 보내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상을 조절해 줄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거다. 자, 항상 이 말이 나와. 단자전압과 부하 일정이란 말이 나와요. 동기 조상기로 쓸 때는. 요 두 개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두면서 나는 뭐만? 여자 전류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거예요. 변화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건 뭐예요? 누가 변했어요? 전기자 전류가 변했죠. 크기도 바뀌고 위상도 바뀌었어.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의 크기도 바뀌고 위상도 바뀌어요. 이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동기 조상기를 과여자로 사용하면 역할이 어떻게 된다? 네, 콘덴서로서 작용해서 진상 전류를 불려준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